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4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매달 최소 170만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 큰 격차 과연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저축으로 아니면 은퇴 후에도 일하면서 혹은 소비를 줄이며 살아야 할까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이 부족한 부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며 즐겁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것은 한 세대가 평생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노력의 대가요,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과연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며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준 씨 28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67만 원이요. 저만 해도 원룸 월세가 70만 원인데요. 집세도 못 내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서연 씨 22세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일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는 없죠.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화장품 회사에 마케팅 실무자로 일하는 김지현 씨 31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 돈으로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까지 생각하면요. 그 정도 수치는 어르신들께 대한 모욕 같아요. 취업 준비 중인 최우진 씨 25세는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포기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세대. 아마 이제는 은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웃기엔 너무 아프고 무겁기엔 너무 익숙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전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김지연 씨는 최소한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가 주택 하나는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는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민준 씨는 조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휴식이라는 개념조차 감히 꿈꿀 수 있는 거고요. 10억 원, 5억 원. 숫자만 보면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평균 67만 원 수준.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선배 세대는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정 선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연금의 형태를.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숫자로 따졌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 높아지는 생계비 길어지는 노후. 하지만 그분들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섬유회사 대표로 일하다가 IMF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박진우 어르신, 올해로 78세.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말투였고, 그 말엔 고된 세월을 꿋꿋이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 시절엔 이자가 20%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죠. 그렇다고 주저앉는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진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느냐예요. 요즘 사람들 너무 돈에 얽매여 있어요. 돈보다 더 먼저 갖춰야 할 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의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쓰는 소비 과시하려는 소비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에. 그게 인생을 망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식 어르신 64세 과아, 아내 송혜진 여사 61세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퇴직 후 모아둔 퇴직금을 몽땅 들여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건설회사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고 삶의 두 번째 막을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퇴직자들의 마지막은 치킨집이라는 말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살짝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서서 일해요. 손목이며 어깨며 안 아픈 데가 없죠. 수익도 예전 생각만큼은 안 나오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런데도 말이죠. 감사해요. 지금 이 삶에. 왜 감사하냐고 묻자 두 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 저녁 치킨 먹으며 웃는 손님들을 보면 우리도 같이 웃게 돼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매일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연금이 아닐까요? 몸이 건강하다면 굳이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동현 어르신 68세, 과 부인 이선희 여사 66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고 은퇴 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엔 남몰래 감추어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책임졌어요. 부모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 여사의 말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내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죠. 자식도 애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우리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 여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몰아준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이건 아마도 평생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결코 원망이 아닌 그저 너무 오래 참고 삼켜온 고요한 후회의 한 자락처럼 들렸습니다. 이처럼 선배 세대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들, 그리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나간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만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5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즉 60세부터 85세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 김영민 선생님은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노년 부부 가구의 실제 생활비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실거주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균 지출 규모를 산출해냈고, 이를 통해 60세 이후 25년간의 생애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존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자가, 보유 전세 월세과 최소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한 실측 자료에 기반해 구성되었습니다. 가정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꾸준히 근무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며 부부 모두 만 60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에 따라 최소 85세까지 생존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25년 동안 유지해야 할 생계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닿아 있는 미래의 재정 지도입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경상남도 부산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출은 모두 상환을 마쳤습니다. 별다른 변동 지출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향후 25년 동안 필요한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낮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조건입니다. 역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며 지역은 더 작은 도시입니다. 얼핏 보면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와 수리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거주 형태인 전세로 전환해봅니다. 인천 지역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은 3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 결과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으니 부담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도 없고 전세도 아닌 월세 거주입니다. 월세는 80만 원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25년간 필요한 금액은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서울에서 같은 조건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현재 서울의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단지 주거비만으로도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서울에서 월세를 살며 은퇴 이후 25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9억 3천만 원을 넘깁니다. 9억 3천만 원. 이제 막 퇴직한 부부가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넘어서 이 숫자들이 주는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 형태 하나만으로도 은퇴 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은퇴자라면 그 격차는 더더욱 극심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안정은 단지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마주하는 태도는 분명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선배 세대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과 숫자를 마주한 지금 후배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IMF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던 78세의 박진우 어르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이 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지갑을 열다 보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나를 위한 소비를 하세요. 은평구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61세의 송혜진 여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전부예요. 은행 장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자산이에요. 박 어르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빚을 내서 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이너스 통장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그 빚이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 제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국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영상이 당신께 정답을 제시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각자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잔고보다 더 깊은 무엇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몸,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꼭 맞는 소비 계획.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은퇴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세워야 할 기반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어떤 숫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진짜 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안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노후를 선택한 사람 중 70%가 후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는데도 왜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고 왜 더 일찍 알고 싶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노후의 현실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왜 자유로운 노후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지. 둘째, 후회하는 사람과
만족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정년을 맞이하고 앞으로의 삶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이상적인 노후가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장을 정년 퇴직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더는 새벽같이 눈을 떠야 할 이유도, 복잡한 지하철 속에 몸을 맡겨야 할 일도, 상하관계에 얽매여 말조심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나만을 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방송을 보며 천천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꼼꼼히 읽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으로 산책도 나섭니다. 미뤄두었던 책들을 꺼내 읽고 녹화해둔 드라마를 몰아서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는 희망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긋함 속에는 말없이 다가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 안정리는 어느새 끝났고 화초 손질도 몇 차례 하다 보면 특별히 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려 해도 각자의 일정이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문득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날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처음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샌가 아무 의미 없는 공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자신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는 부서의 책임자로 불리며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모든 위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집에 있어도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만의 생활 흐름이 있고 자녀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바쁩니다. 가사에 의견을 내면 괜히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낮부터 빈둥거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없는 자유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도 그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에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목표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2장, 국민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은퇴 후 찾아오는 해방감과 함께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도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막상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과 추가 수급이 있어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머뭅니다. 여기서 남은 주택대출금, 식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약값, 전기, 검진비, 치료, 교통비 등이 쌓이면 매달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절약이라 믿었지만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조차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듯 겹쳐지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먹거리, 생필품, 전기료, 교통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불균형은 노후의 가계에 조용히 압박을 가합니다. 절약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출을 줄이려 해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 쉽게 무리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땐 끼니를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생활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을 꺼내 쓰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불과 몇 년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이 깊어질수록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니 현실적인 벽이 많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체력이 따라줄까?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처음엔 잠시 쉬었다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먹지만 어느새 1년, 2년이 지나가고 막상 뭔가를 하려 할 땐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조건도 크게 좁아져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들의 위허염성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안겨주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화의 부재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의 중 나누던 대화, 점심시간에 소소한 수다 복도에서 마주치며 나누던 짧은 인사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의 기회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거의 없어지고 어느 순간 오늘은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외롭다는 말이 왠지 약한 모습처럼 느껴져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렵고 결국 마음속 깊이 눌러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의 이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우편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거워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독은 단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면 뇌가 자극받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웃을 기회도 적어지고 감정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면서 삶에서 활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이들도 건강이 나빠져 외출이 어려워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만남이 뜸해지고 어느새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동아리 등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혹시 어색하게 떠버릴까 하는 걱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기를 내어 참여해본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생각보다 편했어요. 나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있어서 안심됐어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과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소한 고민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제4장. 조금이라도 일했더라면. 후회의 목소리들, 일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담담히 말한 이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0을 넘긴 한 남성이었습니다. 은퇴를 맞이하던 날 그는 마치 오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식사 시간도 외출도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회의나 보고서에 시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여생의 낙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낮에는 공원 산책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편안했고 느긋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흐르던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날들은 어느새 공허한 일상으로 변해갔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리듬은 흐트러지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려지고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일했더라면 하는 자꾸 묵직한 후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 꼭 정규직에 얽매여 매일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반나절만 일하거나 동네 행사에 가끔 참여하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를 맡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훨씬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라는 매개를 통해 누군가와 마주하고 소통하고 역할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뭐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지내는 70대 여성의 이 말처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후에 느끼는 단절감은 매우 깊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좀 더 쉬었다 생각하자며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가 있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조건에 맞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체력은 줄고 선택지는 좁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누구나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로 혹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싶었던 걸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삶을 조금씩 바꾸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네에서의 당이, 아르바이트 재능을 활용한 비대면 봉사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일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때문에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루, 단 2시간이라도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삶의 흐름을 다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5장,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마지막 기회, 조금만 더 쉬었다가 생각해보자. 아직은 괜찮아. 지금 당장은 일 안 해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인생에서 드디어 멈춰 설 수 있게 된 듯한 해방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느긋하게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는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1, 2년은 진짜 쉬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다시 일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움직이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3살 때 마음을 다잡고 예전에 봤던 채용 공고를 다시 찾아봤는데 이미 마감됐거나 조건이 바뀌어 있었어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면접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많은 채용 공고에는 연령 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면접에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초반까지입니다. 65세를 넘기면 문 앞에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이 늘어나고 나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 멘탈까지도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뜬하게 해내던 일들이 지금은 하루 종일 피곤함으로 이어지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력서를 작성하고 낯선 사람들과 면접을 보고 채용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면접관의 말 한마디가 지금은 자존심을 크게 건드릴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젠 그만하자고 스스로 접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격차입니다. 일부 구청 게시판이나 고용센터 정보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애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 시니어클럽 실버 인력뱅크, 지자체 당입 프로젝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루트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루트를 모르고 있다면 나한테 맞는 일자리는 없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자리가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적인 일이 더 적성에 맞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적으로 무리 없는 일,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과거의 경력이나 스펙만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의 차분함과 책임감 경륜을 높이 평가하는 일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는 순간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있고 다시 움직이려는 의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나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첫걸음의 시간입니다. 제6장 돈보다 소중한 노후의 의미. 돈만 충분히 있으면 노후는 안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곧 노후의 행복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어도 마음에는 점점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느끼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협업, 상사의 기대, 후배의 의지, 고객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집에 남은 나에게 누군가가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고 누구도 나에게 일정이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목적 없이 흘러갈 때 처음엔 편안함으로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무의미한 공백으로 변합니다. 이 무게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날 예정도 기다릴 연락도 없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때론 치유가 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차 텅 빈 채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역할이란 것이 단지 직업적인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경험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존재에 의미를 더해주며 살아갈 때 자신 역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주 1회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고 있는 78세 이만수 씨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고 시작했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동네 주민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은 순간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이후로 봉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는 마음의 충족감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또 인천 서구에 사는 72세 김재철 씨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목공을 가르칩니다. 정기적인 수업도 아니고 참가자도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존중받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웃습니다. 그는 이 작은 역할이 지금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월 몇십만 원 수준의 수입이라도 그것이 생기는 구조 안에는 사람과의 만남, 인정감사, 리듬이 함께 따라옵니다. 성남시에 사는 69세 김은희 씨는 동네 도시락 가게에서 주 2회 근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보람차게 마무리된다는 그녀의 표정은 밝고 단단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역할은 반드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간의 돌봄, 친구와의 소통, 취미, 활동 지역, 사회 참여 등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말은 그저 조심스러운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고,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장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 그 감각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노후야말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60세 정년퇴직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다는 해방감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업무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나마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유는 생각보다 외롭고 지루하며 불안하기까지 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큰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생활비, 치솟는 물가로 인해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저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줄어듭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매일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오늘 하루 누구와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날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사회로부터의 단절은 노년의 삶을 더욱 외롭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의미 상실입니다. 필요로 하는 이가 사라지고 맡은 역할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 자문해봐도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계속될 때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 지역의 정보에 눈을 돌려보세요.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구청에 노인복지 안내, 시니어 인력센터와 같은 곳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바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단 2시간이라도 바깥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가벼운 자원봉사, 짧은 시간의 아르바이트, 동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65세 이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접어들어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이 생활을 1년 더 이어간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생의 서막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